안녕하세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우리 집에 특이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세대 차이인가 싶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특이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뒤가 남편 생일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도 있고 하니 당연히 며느리 생일상은 바라지도 않았고 간단하게 외식이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에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그러곤 우리끼리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많이 바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안색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지은이는 많이 바쁜가 보구나? 아, 예. 혹시 너희들 싸웠니? 어째 표정이 영 그렇다. 원래도 지은이가 외국에서 좀 살다 와서 특이한 건 알았지만 좀 유별난 것 같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곧 아빠 생신이라고 식당 예약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니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내가 왜 당신 부모님 생신을 챙겨? 뭐? 아니, 각자 가족끼리 알아서 챙기는 거지. 우리는 이제 결혼했는데 왜 그걸 우리가 챙겨야 해? 아니,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챙기는 거지. 결혼했으니까 가족이 된 거잖아. 그럼 내 생일도 시부모님이 챙겨줘? 뭐 그냥 밥 한 끼 먹겠지 뭐. 난 싫어. 불편하고. 서로 각자 집안끼리 챙겼으면 좋겠어. 아니, 결혼했으니 같은 집안인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이지. 부모님 생신은 부모님끼리 알아서 챙기는 거고, 우리 생일은 우리끼리 하는 거지. 아들은 당당한 며느리의 태도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답니다. 그 일로 몇 시간을 말다툼이 오갔지만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화가 난 아들은 그럼 각자 집은 알아서 챙기자고 나도 장인 장모님 안 챙길 거라며 이야기를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희도 황당했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더군요. 시집살이를 당해서 시댁이 싫은 것도 아니고 시댁이 남의 집안이니 챙길 필요가 없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괘씸함에 화가 났지만 괜히 저희가 끼어들어봤자 상황만 더 악화시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자코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또한 그 사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웃긴 건 남의 집안이라고 하면서 결혼할 때 전셋값은 왜 받아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요즘 애들 방식인가 싶어서 저희도 처음엔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우리 며느리가 별종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또 제가 수술했을 때 일입니다. 그리 심각한 수술은 아니고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나이가 드니 몸이 하나 둘씩 고장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우울하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연락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전화 온 거 빼곤 없었습니다. 그래, 뭐 생일이야 그렇다 쳐도 그래도 시어머니가 수술한다는데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할 수가 있는지 인성이 어떻게 된 건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바라는 게 이상한 건가? 라는 자기의심까지 들더군요.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며 발끈했지만 괜히 건드리지 말고 우리끼리 맘 편하게 살자며 애들한테 한마디 하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남의 딸인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며 살자.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결혼 후 첫 명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오더라고요. 워낙 독특하니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막상 오니까 그래도 반갑더라고요.
어차피 제사 지낼 건 없고 밥이나 한 끼 맛있게 해 먹여야겠다 싶어 이것저것 음식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먹기만 했어요. 말이라도 걸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간단하게 단답으로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온 게 어딘가 싶었어요. 워낙 유별나니까요. 한 달 전에 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그땐 사돈 어르신들과 아들 내외가 왔었어요. 긴 투병을 하셨기에 슬펐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지 생각보다는 덜 우울했습니다. 아들이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할머니를 기억해 주니 저로서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명절하니까 외할머니가 만들어준 식혜 생각나네. 바빠 죽겠는데 할머니가 네가 식혜 좋아한다니까 매번 만들어 놓고는 가져가라고 아주 사람을 들들 볶았어. 나도 부모인데 참 부모 마음을 다 모르고 귀찮다고 사서 먹이면 된다고 그랬었지. 이모들은 다 괜찮으신가? 괜찮아. 재산 정리도 다행히 다툼 없이 이야기 잘 끝났어. 아니다. 오히려 서로 가져가라고 난리였지. 할머니 집은 엄마가 이모 드린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그랬는데 엄마가 경제적으로 할머니한테 가장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고생했다고 가져가라더라고. 우와, 안양 집값 엄청 올랐을 텐데. 그렇지. 돌아가시면서까지 결국 자식을 다 주고 가네. 그 집은 어떻게 하려고? 글쎄다. 아직 생각 중이야. 그 집 팔고 이 집 팔아서 주택으로 멀리 이사를 가버릴까 싶기도 하고. 아직은 안 정했어. 그렇게 무사히 남들처럼 평범하게 명절을 보내고 아들네는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제 또 이런 만남은 다음 명절에나 볼 수 있겠지 싶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2주 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점심쯤 똑같이 마주한 일상 속에 단조로움을 깨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네였습니다. 전 아들이 결혼 후 처음 마주한 장면에 매우 놀랐어요. 아니, 이 시간에 너희들이 어쩐 일이니?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 과일을 좀 사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아유, 얘기라도 하고 왔으면 뭐라도 좀 차렸을 텐데. 어머님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 안 드리고 왔어요. 애들이 오면 반가워야 할 텐데 안 하던 행동을 하니 의아함이 먼저 들더군요. 그래도 반갑기는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애들을 보고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엔 어려웠던 시댁이 이제 적응이 좀 됐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알아서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3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나? 아들은 여느 때와 같이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곤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며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차분히 앉아 있었고요. 그래서 전 느낌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희 뭐 할 말 있니? 어, 어떻게 알았대? 너를 몇 년을 키웠는데 그걸 모르겠니? 무슨 일인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집이 막상 살아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 그래서 설마 안양집을 달라는 얘기니? 뭐 달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해서. 전셋집이라 매년 이사 다니기도 힘들 것 같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내쫓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어쩐지
안 하던 짓 하면서 갑자기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그거니? 아니, 달라는 건 아니잖아. 세아가, 너도 얘랑 뜻이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는 거니? 그 전에 생일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그때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서 너희 엄마 생신이었을 때도 그랬을까? 그리고 나 수술을 할 때 그때도 연락 한 번 없던 애가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집 때문이라고? 아들네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전 그동안의 서름과 괘씸함에 억눌러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니들이 부모 알기를, 어른 알기를 뭘로 알길래 이러는 거야? 너희들 결혼할 때 전셋값 대줬잖니. 그래놓고 나 몰라라 가족이 아니다 이러더니 이젠 집이 탐나니까 갑자기 어른으로 보이디? 니들 아무리 돈이 탐나기로써니 부모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라. 말은 모질게 했지만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일반적이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태도가 제가 너무 화가 났었나 봐요. 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걸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전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곤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건 사실이고 괘씸한 마음은 지우기가 힘들더구나.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너희가 아기가 생기면 그 집 고쳐줄 테니까 들어가서 살아라. 엄마, 그런데 우리 아기 생각은 없는데 그냥 둘이 잘 살고 싶어요. 내 조건은 그거야. 아이 낳고 살면 주고 아니면 너희 둘이 알아서 살고. 아이 낳고 산다면야 요즘 세상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겠지만 아이도 안 낳고 사는데 둘이 벌어서 못 살 건 없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니? 난 너희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전부를 다 내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너희한테 못해준 것도 없고 이것 또한 내 선택이고 내 뜻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선택해. 아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고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여러 생각하면서 부모가 조건을 거는 게 치사한가라는 고민도 했지만 자식이 대놓고 나를 이용하겠다는데 그렇다면 거래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 포기했나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아이가 낳기 싫다면 그 또한 존중해줄 의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줄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쉽기는 했어요. 주변에 손주가 있는 집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해 첫날부터 아들네가 찾아왔습니다. 웬 선물 박스를 들고서요. 전 이게 뭔가 싶었는데 여러분이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전 사진을 보고 그동안의 서운함이 눅눅듯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너희 임신했니? 네, 8주 차래요. 어머,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솔직히 결혼 전에는 둘 다 아이 생각도 없고 우리들이 잘 살자고 했었는데 엄마가 한 얘기 듣고 한번 생각해봤어. 처음엔 우리가 자유가 좋아서 아이를 안 낳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지원해준다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 그래서 느꼈어. 우리가 그동안 겁이 나서 아이 생각을 안 했던 거구나 싶더라고. 아무튼 이제 아이 생겼으니까 약속 꼭 지켜줘. 아이고, 그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내 아이 가졌을 때보다 더 기쁘고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고생했다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모진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죄송했어요.
어머니 좋은 분이신데 하도 여기저기서 언니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먼저 결혼한 언니들이 조언한답시고 겁을 줬었거든요. 아휴, 그랬었구나. 아휴, 그렇지만 그 말이 또 다 틀린 말은 아닐 거다. 나도 며느리잖니. 어느 정도 네 마음을 알고는 있지. 그래도 넌 좀 많이 유별나긴 했다. 저도 안 하던 행동 하려니까 좀 불편하긴 했어요. 죄송해요. 그래, 이렇게 또 가족이 되고 성장하는 거지. 집은 약속대로 고쳐줄 테니까 너희 들어가서 살아라. 학원가도 멀지 않아서 아이 키우기 여러모로 좋을 거야. 며느리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 사진 속 조그마한 아이는 벌써 돌을 앞두고 있어요. 공주님이고요. 아이 생각이 없다던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은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아주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떨고 있습니다. 이젠 시키지도 않았는데 둘이 둘째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아이 생각이 없다던 아들과 며느리는 제 덕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면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드니 아이를 안 낳으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만 지원해줘도 조금 맘 편하게 아이 낳고 사는데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나라에서 신혼부부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푸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